옆에 있는 친구는. 자, 좋은 음악을 한다 치고, 좋은 음악은 기본이에요. 좋은 음악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해외 못 나가는 거야. 물론 해외에 나가야 되는 게 꼭 뭐 지상 명령은 아니니까 사실 꼭 꼭 나갈 그럴 필요는 없거든요. 하지만 나가보고 싶잖아. 제가 아까 나영선 씨 일한다고 했잖아요. 나영선 씨는 원래 유럽이 베이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약 한 15년간 유럽에서 일했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어느 날 회의를 했어요. 모여서. 뉴욕에 가자. 누나 왜요? 막 가고 싶다. 미국 놈들한테 보여주고 싶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그러면 미국에다가 회사 만들고 알아보고 해서 짠 했는데 코로나 터져서 좀 힘들어졌지만 어쨌든 누구나 내가 좋은 음악이라고 섰을 때 그 다음 행보가 사실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질문을 많이 들어요. 내가 일단 어떻게 해야 픽될 수 있는가 라는 거예요. 내가 페스티벌 디렉터입니다. 그죠? 1년에 지금도 약 30팀 정도를 사요. 초청을 합니다. 저는 어떤 밴드를 뽑을까요? 색깔이 있는 밴드.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굉장히 디테일하게 얘기해야 돼. 유명해지고 싶은 밴드. 유명해지고 싶은 밴드? 막 유명해지고 열정이 가득. 쟤네들 장세 얘 뭐야? 쟤네들. 옆에 자신감 있는 밴드. 자신감 있는 밴드. 또. 페스티벌에 불렀을 때 그 페스티벌의 마진이 남을 받는 마진이 많은 밴드. 자, 맞아서 쓴 건 아니야. 자, 페스티벌 디렉터로서 자, 어떤 밴드가 필요하냐면 어떤 축제든 굉장히 많은 무대가 있어요. 대부분. 그죠? 자라섬도 6개 무대가 있단 말이에요. 6개 무대마다 다 음악이 조금씩 달라요. 어떤 밴드는 마진이 남는 무대도 있어야 되고 어떤 밴드도 아주 익스페리멘탈한 밴드도 있어야 돼. 그러니까 자기 색깔이 분명해야 돼. 자기 색깔이 분명해서 얘를 여기다 놓으면 딱 맞겠다라는 음악을 해야 되는데 그걸 사실 내가 잘 모르지. 그래서 제가 거절할 수 없는 프로포저를 하는 아티스트들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첫 번째, 저한테 메일을 써요. 야, 나는 덴마크에 좀 무식이야. 너 자라섬 페스티벌 잘 보고 있다. 야, 근데 내가 너네 페스티벌에 약 10년 정도 라인업을 쭉 봤는단 말이야. 괜찮다. 근데 보니까 네가 매년 이런 밴드들을 부르고 있는데 혹시 이게 너의 취향이라면 우리가 바로 그 음악을 하고 있다. 라고 메일을 보내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음악을 안 들어볼 수가 없어. 제가 기본적으로 하루에 메일을 80통쯤 받습니다. 미안하지만 읽어보는 메일은 한 10통 정도밖에 안 돼요. 읽어볼 수가 없어. 시간이 없어서. 근데 그런 메일은 무조건 보게 돼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준비해오는 친구들은 자리를 차지해요. 근데 그게 그런 밴드들에 뭐가 있냐면 그래서 제가 그런 밴드를 듣다 보니까 그런 밴드들이 뭐가 있냐면 톤이 있어. 톤이. 그 밴드만의 톤이 사실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밴드의 자리를 그러니까 여기도 괜찮고 저기도 괜찮은 음악은 사실은 꼭 여기에요 라고 하는 밴드보다 훨씬 기회가 적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내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의 이 아까 국악계에서는 월드뮤직 요새 문제가 뭐냐면 어떤 매대에 올려놓을지가 좀 문제인 거예요. 이제 한국에 지원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막 지원을 나갔어. 한동안 해외에 나갔어. 그 다음에 프로모션을 해야 되는데 내가 어디 매대에 올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장르가 없어. 그냥 좋은 음악, 듣기 좋은 음악은 사실은 페스티벌에서는 별로 안 필요해. 내가 페스티벌 디렉터로서 어떤 무대, 어떤 음악을 들려주고 싶거든. 나도. 그러면 거기에 딱 맞는 밴드가 필요해.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맨날 얘기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돈이 덜 드는 밴드야. 그러니까 이런 거야. 자, 음악이 막 죽여. 와, 이 밴드 좋아. 근데 12명이야. 이러면 못 부른다 나는. 물론 그래서
사이저블하게 다니는 것들, 밴드 할 때도 되게 중요해요. 사이저블하게 다닐 수 있는 것, 가능하면 차는 한 차에 다닐 수 있는 밴드, 악기는 헤비하지 않으면서, 나중에 경제가 중요하죠. 근데 사실 그거를 녹여놓는 게 뭐냐면 자기 돈을 자기가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자라섬이 1년에 19에서 22팀 정도의 해외팀을 불러요. 올해도 한 20팀 정도 부를 것 같은데 그 중에 우리가 항공료를 주는 밴드는 3팀 정도밖에 안 돼요. 헤드라이너 정도. 나머지 우리 항공료를 안 줘.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아티스트를 받아와. 이름이 좀 알려진 아티스트일지라도 자기가 대상원에 울던 자기나 본국에 울던 항공료를 받아가지고, 그럼 그 10명이든 12명이든 내가 항공료를 받아갖고 와요 라고 하면 나가기가 쉬워져.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번째를 알기 위해서 지원 시스템이 필요해요. 지원 시스템.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아까 얘기한 마진이야. 마진. 거의 마진보이. 마진이야. 이 밴드 불러서 표를 팔아서 남길 수 있겠다. 근데 축제에서 사실 그런 아티스트 별로 없어요. 왜냐면 축제에서 그런 아티스트 부르려면 막 3억 원, 2억 원 막 이렇게 부르고 불러야 되니까 쉽지 않아요. 그러면 자, 음악 톤을 각자 만든다 치고 그럼 나도 어쨌든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 해외에 나가야 되잖아. 제가 국악을 좀 있으면 이제 국악 쭉 보여줄 텐데, 국악 밴드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국악에 돈이 가장 많아요. 제가 그렇게 수많이 나간 국악 밴드랑 나간 사례 중에 돈을 내고 간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다 나라에서 대죠. 심지어 어제 갔다 온 밴드도 다. 심지어 어저께 간 밴드는 출연료까지 나라에서 다 주네. 네, 그런 게 있어요. 사실 한국에 그런 게 되게 많았는데 좀 줄어들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제가 적어줄게요. 지금부터 적어. 여기서 맨날 돈이 나와요. 자, 예술경영지원센터, 영어로 코리아 아트 매니지먼트 서비스. 두 번째 국제 맨날 헷갈려. 코피스, 우리 맨날 코피스라고 그러는데 국제 공연 예술 진흥원, 코피스. 그 다음에 문화 예술 위원회. 여기는 아르코, ARKO. 이런 데서 여러분들의 항공료나 이런 지원, 이런 것들이 잘 나와요. 사실 제가 사무실에 가면 하루에 30분씩 하는 일이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 보는 거예요. 어떤 지원 사업들이 있나, 어떻게 나갈 수가 있나.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그 외에 해외 홍보원 이런 데들이 해외에서 공연을 하는 단체 기관, 지원하는 기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데 보면 특히 한 가지 재밌는 얘기를 해줄게요. 코피스에 K 온더고라는 사업이 있어요. 곧 7월달에 나오는데, 사실은 작년까지 이런 데서 굉장히 이 외에 굉장히 많은 기관에서 있었던 게 사실은 90% 정도가 다 이 코피스로 갔어요. 국제공연예술진흥원, 코피스라고 저 영어로 치면 나와요.
뭐냐면 문체부에서 전 세계의 중요한 공연장과 페스티벌을 리스트를 만들었어. 그 들어가면 리스트가 있어요. 그럼 거기서 초청장을 받으면 무조건 나가. 항공료를 무조건 옛날에 심사를 했거든요. 이제 무조건 줘요. 근데 거기 보면 제가 원래 재즈 위원이에요. 재즈 위원. 그래서 재즈 엄청 넣어놨어 내가. 재즈 클럽 엄청 넣어놨어. 그래서 그런데 가면 초청장만 받으면 갈 수 있다. 자,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초청장 어떻게 받냐? 다 쉬워. 음악 만들어. 쉽다기보다는. 그 다음에 마켓에서 쇼케이스를 합니다. 이런 순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해외에 나가기 위한 루트를 이렇게 잡으면 돼. 마켓은 아까 보여줬던 팜스나 비팜이나 에이팜이나 그다음에 코리안 서울 뮤직 위크나 그다음에 뮤콘도 있네요. 뮤콘 시원해니까 뮤콘 영어 그냥 뮤콘이라고 적겠습니다. 문치 있어요. 지금 뮤콘에서 쇼케이스를 모집하고 있어요. 네, 콘텐츠 진흥원 가서 보시면 돼. 뮤콘은 쇼케이스를 하고 뮤콘에 온 해외 인사랑 일을 하게 되면 무조건 항공료를 지원해 줍니다. 네, 뮤콘 9월달에 해요. 9월. 지금 절찬리 모집 중. 네.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자 쇼케이스를 하게 돼. 혹은 누구를 만나게 돼. 그러면 이제 해외에 진출하게 되고 여기서 아까 뭘 만나? 여기 IJF4나 FWMF 같은 단체에 소속된 페스티벌과 일을 하게 되면 고리를 가지고 투어를 만들어진다 라는 거예요. 물론 말로는 아주 쉽죠. 네, 말로는 아주 쉽죠. 하지만 이런 방법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거 없는 거예요.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막 데모페이 20개 만들어서 전 세계에 쫙 뿌려서 오 너무 감동적이에요. 계약합시다. 이런 거 없다는 거 없어. 그러니까 이런 순서대로 나가면 되는 거고 그러면 자 적어도 되지? 요거까지만 이제 이론으로 설명하고 저 다시 볼게요. 자 그러면 내가 해외에 나가기 위해서 내가 어떤 조력이 필요한가? 그지? 내가 다 할 수는 없잖아. 영어는 됐어. 얼마 전에 그 돌탕에 나와서 우리 자라섬에서 서칭 포 제스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인데 거기에서 이번에 선발된 친구들 올해 1등은 이제 헝가리 보내주거든요. 네. 이런 것도 사실 뭐 기회죠. 네. 근데 거기서 이제 돌아온 탕자들이 용리가 나와서 용리가 이번에 유럽의 투어를 8군데가 9군데인가를 투어를 해요. 나와서 얘기해 주는데 제일 먼저 친구들이 물어본 질문이 뭐였냐면 영어를 못하는데 어떡하죠? 용리가 웃으면서 얘기해요. 용리 사실은 영어 너무 잘하는데 영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 챗GPT가 해주기 때문에 더 빨라 그게. 챗GPT한테 10군데로 이메일 써주면 다 써주니까. 네. 자 누가 필요하냐면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에이전트가 필요하죠. 에이전트는 사실은 한국 사람, 그러니까 우리처럼 한국에서 일을 봐주는 사람일 수도 있고 해외 에이전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목표는 뭐냐면 우리가 해외 에이전트를 갖는 거예요. 해외 에이전트. 그러니까 잠비나이라던가 뭐 몇몇 팀들이 있죠. 그런 팀들이 해외에서 공연을 많이 잡는 이유는 에이전트랑 계약을 했기 때문이에요. 에이전트가 알아서 팔아와. 그러니까 에이전트를 어떻게 계약하냐면 저도 이번에 제가 같이 일하는 첼로 가야금이라는 팀이 있어요. 제가 프로듀스가 첼로 가야금이라는 팀이 있어요. 첼로랑 가야금이랑 둘이 하는 팀이거든요. 음악을 꽤 잘해요. 그래서 작년에 시나르 저기 보이는 오른쪽 위에 있는 시나르 북미 마켓에 가서 거기서 에이전트를 만났고 그래서 에이전트랑 계약을 했어요. 근데 그 회사가 어느 회사냐면 IMG 아트라고 이윤찬 뭐 사라장 있는 클래식 있는 회사예요. 미국에서 굉장히 제일 큰 회사 중에 하나거든요. 거기랑 계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에이전트가 있으면 훨씬 그 다음에 레이블 있죠. 레이블 음반을 내야 되니까 우리 음악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피지컬이든 온라인이든 음반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상황이 된다면
프로모션 컴퍼니가 필요해요. PR 컴퍼니, 네, 홍보 회사. 그래서 보통 해외에 정식으로 진출하면 이렇게 3개 정도의 회사가 3개 정도의 하는 일하는 사람이 달라붙어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현실은 어떠냐면 이거를 대부분 한 명이 하죠. 저도 하고 있고 한 명이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방법을 알고 있으면 알고 이런 거에서 이해가 있다면 사실은 일을 하는 사람을 구하는 것도 빠르고 그 일을 하는 회사들이 이제 많이 있어요. 우리 회사도 저 일하는 회사도 하지만 굉장히 많은 회사들 이런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대중음악 쪽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작은 레이블들에서. 그러니까 이런 레이블들로 찾아보는 것도 해외 진출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구조에 대해서 알았다면 이제 그 뒤에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좀 말씀드릴게요. 실제로 저도 지금 2010년부터 2008년부터 했으니까 이제 한 17년 정도 해외 진출하면서 올해도 제가 해외 그건 나중에 말씀드려요. 어쨌든 밴드를 하면서 그런 걸 넓혀갔는데 좀 방향이 있어요. 좀 넘어가 볼까요? 2011년에 블랙스트링이라는 밴드를 제가 만들게 2011년에 10년에 그 워맥스를 다녀와서 2011년에 블랙스트링이라는 밴드를 만드는데 기타의 기타리스트 오정수 씨랑 검은고 허윤정, 이하람, 황민왕 지금 3명의 연주자들, 국악 연주자와 1명의 재즈 연주자랑 만들게 돼요. 근데 이거는 사실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국악을 왜 선택한 이유 중에 지원금도 있고 그렇지만 저는 이기는 게임을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올림픽에 나가면 같은 국대여도 100m 선수는 예선을 통과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양궁은 무조건 금메달을 따잖아요. 그래서 엔간하면 내가 양궁 선수들이랑 일을 하고 싶다. 그래서 국악 아티스트를 선택했어요. 네, 왜냐하면 해외 나가면 국악은 평가를 잘 못하니까.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볼까요? 실제로 이거는 국악이 만난 양악의 개념이에요. 국악 연주자 3명이 오정수라는